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매일매일 성장시켜드리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소연입니다. 와, 지훈 씨, 오늘따라 표정이 되게 설레 보여요. 혹시 어디 여행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소연 씨는 눈썰미가 정말 좋으시네요.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자꾸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는 상상을 하곤 해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죠. 아마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많은 분들도 한국 여행을 꿈꾸거나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처음으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걱정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첫 한국 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한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와 팁들을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와, 너무 좋은 주제인데요? 마치 우리가 여행 가이드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신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으시면 한국 여행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저는 계획적인 성격이라 이런 준비 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스마트폰 필수 앱, 둘째는 결제 수단, 그리고 셋째는 간단한 짐 싸기 팁입니다. 오, 역시 지훈 씨,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첫 번째, 필수 앱부터 이야기해봐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여행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앱이 꼭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도 앱이에요. 많은 외국인 분들이 구글맵에 익숙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구글맵의 기능이 제한적이라 길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꼭 다운로드 하시는 걸 추천해요. 대중교통 정보나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정말 정확하거든요. 오,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제 외국인 친구도 한국에 와서 구글맵만 믿고 있다가 길을 잃어서 한참 헤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번역 앱도 필수죠. 물론 저희 청취자분들은 한국어를 잘하시겠지만 가끔 메뉴판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급하게 무언가를 물어봐야 할 때 파파고 같은 번역 앱이 있으면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를 보여주는 지하철 앱도 있으면 아주 유용해요. 환승역이나 예상 소요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지도, 번역, 지하철 이 세 가지만 있어도 한국 여행의 난이도가 확 낮아질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결제 수단은요? 현금을 많이 바꿔 가야 할지 아니면 카드만 써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은 카드 사회라고 불릴 만큼 대부분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백화점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가 있다면 굳이 현금을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통시장에 가거나 길거리 음식을 사 먹을 때는 현금이 꼭 필요해요. 떡볶이나 붕어빵 같은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에서는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장 상인분들과 흥정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소액권 현금을 준비해 가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경비의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해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정리하자면 주 결제 수단은 카드로 하되 시장이나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비상용 현금을 조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 싸기 팁. 이건 제가 전문가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행 오는 계절에 맞춰 옷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름에는 아주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또 엄청 춥거든요. 특히 겨울에 오신다면 따뜻한 외투, 장갑, 목도리는 필수품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전압이 22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 나라와 전압이 다르다면 여행용 어댑터를 꼭 챙겨가야 합니다.
가끔 호텔에서 빌려주기도 하지만 직접 준비해가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바로 작은 접이식 우산이에요. 한국은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와, 역시 꼼꼼한 지훈 씨. 맞아요. 갑자기 비 오면 정말 당황스러운데 작은 우산 하나 있으면 아주 유용하죠. 자,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숙소까지 이동하는 것이겠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국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정말 사랑해요. 너무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한국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감입니다. 한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합니다. 공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보통 T머니나 캐시비 카드를 많이 사용해요.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맞아요. 카드를 산 다음에는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서 필요한 만큼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돼요.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니까 이때를 위해서라도 공항에서 약간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환전해 두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와 내릴 때 모두 단말기에 카드를 찍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내릴 때 카드를 찍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환승 할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내릴 때 카드를 찍고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여기서 많은 중급 학습자 분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은 노선도가 명확해서 목적지를 찾기 비교적 쉽지만 버스는 노선도 복잡하고 안내방송도 빨라서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처음 가는 곳은 버스 타기가 긴장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앱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앱에서 버스 번호를 검색하고 탑승하면 버스가 실시간으로 어디쯤 가고 있는지 GPS로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지면 스마트폰에서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와, 그런 기능도 있어요? 정말 좋네요. 그 기능만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겠어요. 마치 개인 비서가 옆에서 알려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를 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버스를 타면 창밖으로 서울의 다양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서 지하철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는 한국 여행을 하나의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비빔밥이요? 갑자기 비빔밥이라니 재밌네요. 네, 잘 짜여진 여행 계획은 맛있는 밥과 같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은 비빔밥에 들어가는 다채로운 나물과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주는 고추장은 바로 여행지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용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재료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벽하고 맛있는 한국 여행이라는 비빔밥이 완성되는 겁니다. 와, 정말 멋진 비유인데요?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어졌어요. 이제 교통수단이라는 맛있는 나물을 얻었으니 다음 파트에선 더 맛있는 재료들을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교통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즐기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먼저 한국 식당에 처음 갔을 때 당황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혹시 테이블 위에 있는 호출벨 말씀하시는 거죠? 제 친구는 그게 뭔지 몰라서 한참 동안 손을 들고 저기요! 하고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식당 테이블에는 호출벨이 있어서 직원을 부르고 싶을 때 그 벨을 누르면 됩니다. 굳이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돼서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물은 보통 셀프 서비스인 경우가 많아요. 식당 한쪽에 정수기와 컵이 마련되어 있으니 직접 가져다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찬. 한국 식당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반찬 아니겠어요? 김치, 콩나물 무침, 어묵볶음. 이 반찬들은 다 먹으면 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걸 리필이라고 하죠. 여기서 잠깐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추가 비용 없이 음식을 더 주는 문화를 보통 서비스라고 불러요. 이건 단순히 공짜 음식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손님에 대한 주인의 따뜻한 마음, 즉 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이라는 단어? 정말 한국적인 표현이네요. 맞아요. 그런 넉넉한 인심 때문에 한국 식당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식당에서 나이 많은 여자 직원분을 부를 때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모님이라고 부르면 훨씬 더 친근하게 들리고 좋아하신다는 것도 작은 팁이에요. 아주 좋은 팁이네요. 카페 문화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 특히 서울에는 정말 예쁘고 개성 있는 카페가 많습니다. 보통은 카운ter에서 먼저 주문과 결제를 하고 진동벨을 받아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시스템이에요. 음료가 준비되면 진동벨이 울리고 직접 가서 받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카페에서는 자리를 잡기 위해 개인 물품을 테이블에 놓아두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노트북이나 책 같은 물건을 두고 주문하러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그만큼 치안이 좋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물론 지갑이나 여권 같은 아주 중요한 물건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겠지만요. 쇼핑 이야기도 해볼까요? 한국은 화장품이나 옷 쇼핑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특히 로드샵이라고 불리는 길거리 화장품 가게에서는 샘플을 정말 많이 줘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공항에서 세금 환급, 텍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으니 계산할 때 꼭 텍스 리펀드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관련 서류를 챙기는 걸 잊지 마세요. 맞아요. 그 돈을 모으면 마지막 날 공항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은 사 마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시장에 가면 물건 값을 흥정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사장님 조금만 깎아주세요 하고 애교 있게 말해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거예요. 이제 여행의 막바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현지 사람들과의 작은 소통이 없다면 어딘가 아쉬운 여행이 될 수 있죠. 이 파트에서는 한국 사람들과 더 즐겁게 소통하기 위한 몇 가지 팁과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학습자분들이 내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문법이 틀리면 무시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말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마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을 걸면 서툴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완벽한 문장을 말하려는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단어 몇 개라도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를 정말 예쁘게 봐주실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이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여행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공공장소 에티켓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아, 그리고 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라고 해서 어르신, 임산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어요. 보통 칸의 양쪽 끝에 있는데 이 자리는 비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앉지 않고 비워두는 것이 암묵적인 예절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는 문화가 아주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지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이런 작은 에티켓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더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 사람들도 우리에게 더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줄 거예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떠나본 첫 한국 여행 어떠셨나요?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당장 짐을 싸서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지네요. 저도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첫 한국 여행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에 오기 전 네이버 맵 같은 필수 앱을 꼭 준비하세요. 둘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충전해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식당의 호출벨이나 공공장소 에티켓 같은 작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 처음 여행을 온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이미 한국에 와보신 분이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설레이는 계획이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한국어 성장을 돕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의 지훈. 소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